다문화 사회복지론 10월 2일 수업 2차 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복지론 수업에서 우리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라는 이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대로 이 가족 변화에 대한 두 쟁점에서 가족 위기론과 이 가족 진보론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또한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그러한 이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수업 1차시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필히 흑백 논리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이 가족 위기론과 그리고 가족 진보론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될 것인지, 이 두 쟁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또 장단점의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개업을 하고 접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보면서 다문화 가족의 개념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또는 국제 결혼 가정, 또 세트민, 우리가 예전에는 세트민 가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 가정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어감상 사실 세트민이라는 가정이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이게 또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첫 1장에서 보면은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토대로 조금씩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뭐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혼주의자, 즉 독신자 비중이 어떻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지 그 비율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 여성들의 이제 농촌 사회에 대한 기표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농촌과 어촌, 그리고 뭐 이쪽 도심 지역에서도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문화 가정과 또 외국인 가정이 많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문화 가정, 농촌 지역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와 그 정보화와 세계화에 따라서 이제 이주에 대한, 즉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주에 대한 그 인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 고용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맥락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이제 문화 적응 관련 이론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다양한 분야의 다른 나라 문화권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문화,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은 적응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뭐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구에 살다가 부산에 가서 산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막 어려움에 부딪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은 언어를 쓰고, 물론 사투리 지역마다 지역 방언은 좀 있겠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음식 문화나 또 생활 패턴 문화나 또는 뭐 우리가 의복 문화, 또는 무엇보다도 이 사고방식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호남 지역, 즉 전라도식 이 김장김치하고 이 경상도식 김장김치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달라서 뭐 입맛이 너무 안 맞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적인 색깔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북미 쪽으로 미국이나 요즘 워낙 이제 이 한인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될 경우에는 처음 잠깐은 모르겠지만 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화에서 있었던 그런 음식 문화나 또는 서로에 대한 이 사고와 가치관의 문화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이 문화를 쉽게 말하면은 옮겨간 그 지역의 문화를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언어적인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는 제가 다문화 가족의 개념, 이번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형성 배경,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 적응 관련 이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 문화 적응 관련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이론에 보면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적응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동화되어가는 동화 이론, 또 각자의 문화를 서로 다 인정해주는 다원주의 문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적응 관련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이론들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그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10월 9일도 우리가 한글날 공휴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9일 수업 관련된 내용에서는 아마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문화 적응 관련 이론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한두 번은 우리가 지금 학부 때,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 동안 들어야 될 수업 내용을 이미 2년 동안 압축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압축해서 빠른 시간에 듣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들었는 내용들이라서 특히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더 듣게 되면 또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는데 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내용 보시면요.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즉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간 이 소셜 사회, 즉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이 사회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의 결핍, 가족의 와해, 뭐 기타,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문화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게, 물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가정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의 와해나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파생하는 가정 폭력, 또는 일반 가정집 자녀들이 사회나 특히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왕따 문제, 그 문제보다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받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왕따 문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일단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까지 같이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현재 다문화 가족과 가족 복지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 1953년도에 전쟁이 일단 휴전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뒤에 뭐 같이 나오겠지만 1953년도 전쟁이 끝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GNP가 얼마였냐면은 1인당 65달러, 65불 정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지금은 얼마예요? 전쟁이 끝난 지 우리나라 이제 겨우 70년 지났어요. 아직 1세기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2023년도 이 9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70년이 지난 이 시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GNP가 65불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전쟁 끝난 시점 그 이후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나고 복원하는 그 시점이니까 한 60년 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5년에서 70년이니까 아마 65년? 63, 4년 전과 비교하면은 그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다고 그랬는데,
인도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 피폐해졌는 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굉장히 계급 사회였잖아요. 걔들은 물론 지금도 걔들은 인도 나라가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걔들도 와해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런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직도 뭐냐면은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 아직도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가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 인구가 또 많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또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 세계 인구의 두 번째가 되었죠. 인도가 앞질렀죠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n분의 1을 하니까 인도가 못 사는 것처럼 보였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인도는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색깔이 달랐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예전에는 65불이었는데 지금은 3만 달러란 말이야. 3만 불. 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야. 몇백 올랐어요. 굉장한 이 수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가 65불일 때는 65달러일 때는 그 당시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후반 이때는요. 태국과 필리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과 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때요? 대한민국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로 돈 벌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또는 캄보디아에 있는 뭐 앙코르와트나 이쪽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죠. 특히 태국, 필리핀 이쪽으로는요. 캄보디아 그쪽으로는 한국 관광객이 안 오면은 걔들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관광을 못 갔잖아요. 해외여행을요. 한국 관광객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걔들은 그쵸. 이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 개인의 경제에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타격을 받으면 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쪽 나라들은 이 관광 사업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퍼센트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당시 1950년대 중후반 때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어요. 1인당 GN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65불이었는데 그 당시 태국과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250불에서 300불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거의 3배, 4배 이상 잘 살았는 나라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만에 했어요? 전쟁 끝난 건 아니죠. 휴전하고 35년 만에. 즉 세계에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던 꼴찌 같은 나라가 전쟁이 다 부서진 휴전된 그 상황에서 결국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올림픽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88년도에 올림픽을 했지만요. 88년도 제24회 올림픽을 서울에서 할 거다라고 발표를 언제 했냐면은 이미 그거를 80년대 초반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83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전쟁이 나서 다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거지 같은 나라에서 결국 30년도 안 된 시간에 어떻게 돼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요. 국제화와 한류 문화의 파급이 가속화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뭐 K-팝이나 뭐 굉장히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음악 문화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그런 이제 맥락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그 북미 유럽에 있는 50대, 60대, 70대 기성세대 사람들은요. 전혀 지금 K-팝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가수들이 쉽게 말하면은 뭐 제가 젊었을 때 머라이어 캐리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굉장히 뭐 유명 가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키즈 언더블록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보다 앞선 세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뭐랄까 영국의 유명한 이제 밴드 그룹이 있잖아요. 걔들 갑자기 이름 누구죠? 유명한 그룹 비틀즈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게 외국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가수들 우리에게 영향을 좀 많이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도 더 많이 주고 있죠 지금요. BTS나 이런 애들 보세요 한번. 싸이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국 케이팝 문화가 굉장히 외국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막 굉장히 막 붐을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유럽 사회나 북미 국가들, 미국, 캐나다 그쪽 유럽 국가들, 특히 북미 국가들에서는요, 거기에 지금 60대, 70대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은 말 그대로 어떤 나라다? 원조를 받아야지만 겨우 살아가는 굉장히 불쌍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수가 와서 세계 빌보드 차트를 막 휩쓸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걔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3, 4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0대, 70대,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누가 인기를 끌고 있냐면은 베트남, 필리핀 가수가 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빌보드 차트를 막 장악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야, 필리핀, 베트남 문화가, 음악 문화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지금 북미나 유럽 국가들 지금 한국 대중문화, 음악을, 케이팝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북미 국가와 유럽 국가의 MZ 세대들은요, 케이팝 문화에 열광하고 있지만요, 5, 60대, 70대 분들은 이해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한국 문화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거나 기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 유입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트민, 북한 이들 주민이죠. 유입이 굉장히 크게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 통계, 즉 통계청이나 기타 관련된 기준에 따르면은 2023년도 지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래 자료에서는 2015년도, 2010년도였는데 지금 이거 통계청 발표 자료를 제가 보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 2010년도 기준은 예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은요 1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죠. 13년, 23년도니까 10년 전에는, 즉 12, 3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110만 명 정도가 외국인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는데, 물론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일단 체류하고 있겠죠.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겠죠. 한데 2023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됐냐면 지금 현재 245만 명으로 현재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불법 체류자들도 있으니까. 결국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12, 3년 만에 거의 100% 이상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120% 이상이 늘어버렸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단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국제 결혼한 이민자 가정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결혼 이민자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지만, 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도 현재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 복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참고로요, 현재 우리나라가 245만 명 정도가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240만 명 중에, 그 이상이니까 250만, 5, 60만 명 중에 즉 대구 광역시 인구 숫자만큼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쵸? 자, 근데 저 보세요. 그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무려 93만 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베트남입니다. 26만 명. 아마 이건 국제 결혼에 한 이민자가 많이 여기 포함되고 있겠죠. 물론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제 결혼은 중국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한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20만 명 정도.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 아시아 국가가 아닌 미국 사람들이 17만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미군들, 군인 숫자가 여기서 또 많이 포함된다고. 그리고 군인들만 와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가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구에도 한번 보더라도
저 대구 남구의 이천동, 봉덕동에 보면은 거기 대구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중학교하고 있는 그 봉덕동하고 이천동에 보면은 미팔군이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 미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미군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의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또 경북으로 본다면은 또 여기 외관에 보면은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순심고등학교인가 앞에 보면은 순심중학교인가요? 그 앞에 보면은 이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또 주위에 보면은 외국인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군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뭐 일단은 일본 사람들은 10만 명 전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한 몇만 명씩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 해서 한 240만 명 정도가 그 이상이 현재 대구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우리나라 이거 볼게요. 단일 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다문화 사회로 현재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외국 출신의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사소통 문제, 교육 문제, 또 기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에서 이제 직면하고 있죠. 왜?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그래서요, 지금 저희 둘째가 다니는 학교에 이번에 이제 일반 학교로 다시 우리 딸은 이제 다시 왔거든요. 일반 학교에 이제 가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반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 저희 딸이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이제 한국 이게 어찌 보면은 5학년 1학기까지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정규과정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학원 다니려고 했는데 학원도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집에서 LEI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책을 사서 한국 교육을 이제 저희가 집에서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들었던 수업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역사는 우리가 계속 가르쳤지만 이 과학 부분, 과학이 있어서 굉장히 얘가 아직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서 지금 다시 배우고는 있는데 학교 수업, 저희 반 애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5학년 10명이거든요. 10명 중에 자기가 봤을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는 지금 엄마가 베트남 분이신데 물론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동네에 사는 애인데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요. 자기 동생이랑 같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5학년 3학년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런데 그 5학년 그 친구가 희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부 제일 잘한대요. 그리고 저희 딸 말로는요. 그 친구가 10명 중에 제일 착하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보다 더 착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우리가 무조건 이제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한데 초창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요, 이 교육 문제 그리고 이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근데 요즘에는 이 뭐랄까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 교육이나 한글 교육도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요, 워낙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사회 문제가 많이 직면했죠. 특히 요즘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문화권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음식 문화도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 할랄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이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현재 많이 문제시 되고 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은 안전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다문화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한국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다문화 사회의 핵심으로는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문화를 존중하면서 문화 차이로 생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문화 가족은 당연히 이렇게 언어, 문화, 인종 등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생성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예기라는 학자는요, 다문화 가족을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루어진 그 가족과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이룬 가정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진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정이 길겠죠. 또는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자기 나라에서 결혼한 후에 한국에 이미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들끼리 뭐 제가 이야기 쉽게 해서 그냥 편한 말 쓸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자기끼리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고요. 자기 나라에서 즉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미 결혼한 후에 자녀까지 낳아서 우리나라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요. 또는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죠. 그렇죠? 말 그대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돈 벌러 들어왔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갈라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국제 결혼 가정을 보면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또는 뭐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근데 지금 밑에 내용보다는 위에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닌 경우도 많죠. 그리고요, 대부분 보면은 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동남아시아 분들과 결혼해서 이루는 다문화 가정 분들은 농어촌이나 특히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현재 많이 형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 하면 우리가 인식에도 이미 이 동남아시아 분들과 결혼한 가정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 외에도 뭐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또 기타 관련된 다른 지역 국가들하고도 이루어진 나라들이 또 많이 있죠 지금요. 자, 이렇게 국제 결혼 가정이 있고요. 세트민 가정,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 가정들이죠. 그래서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 자녀가 이제 한국에서 입국한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 보면은 쇼츠에 한 번씩 보면요, 한국 남자와 또 탈북한 여성이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쇼츠를 찍어서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도 많던데, 특히 이 탈북해 오셨던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지금 살던데, 자기는 이제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문화 충격이 많죠. 특히 이제 보일러를 돌리면은, 특히 아파트에서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웬만한 가정에서는 수도꼭지 왼쪽으로 하면 따뜻한 물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뭐 시원한 물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는 벌써 너무 신기하다 그러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신기하다고 볼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요. 이렇게 그만큼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소파나 침대가 거의 충분히 사용할 만한데 우리나라 사람 유행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사 간다고 버리고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버려요? 돈 주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충분히 쓸만한데.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의 퀸 사이즈던데, 그런 걸 버렸는 걸 보고 북한 간부들도 쓰기 어려운 이런 이제 좋은 침대를 왜 버렸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쇼츠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한국에 현재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탈북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세태민 가정들도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태민 가족들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현재 이제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 과정. 현재 사실은 제가 두 번째, 이게 제일 많죠 지금은요. 그 중에서도 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세태민 가정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은 1세대는 한국 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를 이제 의미하는 게 1세대. 2세대는요, 한국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경우를 이제 2세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간 단계는요 1.5세대라고 하는데, 한국 외에서 출생하고 유아기를 보내고 다시 한국 내에서 들어와서 학년기를 보내는 구성원을 우리가 1.5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민 간 사람들을 보고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1차시 수업 내용은 우리가 제가 한 45분 정도 올렸고요. 2차시는 이제 지금 30분 올리면은 1, 2, 3차시 25분씩 올린 그 수업 내용 그대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2일 수업 내용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 10월 9일 수업 내용에서는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 그리고 나서는 우리 뒤이어서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문화 적응 관련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동화 이론,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문화 가족의 이제 실태와 국제 결혼 가족이 어떻게 또 더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수업 내용이 10주차
1, 2차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수업 내용 들을 때쯤이시면은 추석은 끝났겠네요. 그쵸? 자, 그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연휴도 10월 3일까지 잘 보내신 다음 10월 9일 연휴까지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제 10월 16일 날 그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